안녕하세요. SDI 다이브 마스터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이빙 리더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다이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이제 여러분의 시야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전문가의 세계로 들어서는 문이 될 겁니다. 전문가로서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겠지만 이 과정이 여러분의 다이빙 경험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단순히 다이빙을 하는 사람에서 다이빙을 이끄는 리더로 변모하는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SDI 공식 리더십 과정에 온 걸 환영해요. 지금까지는 본인의 다이빙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배움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해요. 다이브 마스터는 단순한 레벨업이 아니라 역할의 전환입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즐기던 다이빙이었다면 이제는 팀을 안전하게 이끌고 교육을 보조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배워야 할 건 단지 이론이나 기술만이 아니에요. 다이버로서의 태도, 시야, 책임감까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빙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우리 SDI는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우리는 왜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다이빙 산업 내에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학생과 초보 다이버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입장이니까요. 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다양한 다이빙 유형들을 비교, 대조하고 그 차이점을 요약할 수 있고 SDI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브 마스터 과정에서 적용되는 강사 대 학생 비율을 설명하고 식별할 수 있고 긍정적인 판매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다이브 마스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크게 8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이에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계열, SDI 다이브 교육기관의 계열, SDI 및 TDI의 리더십 단계, RSTC 및 WRSTC 소개, SDI 규정과 절차란 무엇인가, 다이브 마스터의 규정과 절차, 다이빙 산업의 비즈니스 측면, 전문가로서의 자세와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복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이빙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상업적 다이빙, 과학적 다이빙, 군사적 다이빙입니다. 이 중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은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우리 대부분이 흔히 접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SDI 다이브 마스터로서 여러분이 맡게 될 역할도 이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는 2가지 큰 범주가 포함되는데요. 바로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입니다. 이 2가지 모두 레크리에이션 범주에 속하지만 성격과 목적, 필요한 교육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다이빙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이 스포츠 다이빙부터 시작하셨을 텐데요. 장비 구성이 단순하며 일반적으로 개방식 스쿠버 장비를 사용합니다. 항상 감압 정지 없이 진행되는 다이빙이며 천정이 막힌 환경, 예를 들어 동굴, 침몰선 내부 등은 피해야 합니다. 즉,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수직 상승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다이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스포츠 다이빙의 한계를 넘는 상급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다이빙이 테크니컬 다이빙에 해당합니다. 더 깊은 수심에서 이루어지는 다이빙, 감압 정지가 필요한 다이빙, 헬리옥스나 트라이믹스 같은 혼합 기체를 사용하는 다이빙, 동굴, 침몰선, 지붕이 막힌 환경에서의 다이빙. 이러한 다이빙은 당연히 추가적인 장비와 고급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 체계적인 준비와 사고 예방 능력이 요구됩니다.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 2 다이빙 모두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입니다. 같은 물리학, 생리학 원리를 사용하고 장비도 기본적으로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요 차이점으로는
테크니컬 다이빙은 더 깊고 복잡한 환경에서 실시합니다. 또 테크니컬 다이빙은 더 많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다이빙은 각 과정마다 단계별로 교육 과정에 참가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다이버는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서 시작하지만 진로에 따라 스포츠 그리고 테크니컬 다이빙 쪽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다이버에게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Hi, welcome to SDI. To this day, I still remember my first breaths underwater. And the reason why I became a dive professional was just seeing somebody experience those first breaths, that wonderful moment where they try to use the regulator for the first time and they're unsure when you said, hey, put your face in the water and breathe in. All of our programs that we have are born out of doing the deepest, toughest, most difficult, cutting-edge dives there are. We came from the depths into the shallower. So when TDI started in 1994, it was really an agency, a technical agency on the cutting edge. Our purpose as an organization is to help more people safely explore the underwater world with confidence and lasting awe. Safety is always at the forefront of our minds. We definitely, that's built into the beginning of our standards. If my child were doing a sport that I had no knowledge about or I had never done, I would want to know that that instructor or agency that he was taking that training from had his best interest in mind. The whole part of this is the philosophy of SDI, which carries into TDI as well, is that we're flexible in our training. You get to see multiple methods in the videos. You have an opportunity to train your divers on the equipment configurations that you have. So it's very flexible. I think what separates us from other companies is our team. We have an amazingly talented team that gives us suggestions and we have the ability to act on it. Being able to listen to somebody, a colleague, a client, and understanding what they're looking for, I believe leads to innovation. Only SDI brings the expertise in providing the safe, quality instruction demanded by technical divers to every diver. 여러분, SDI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다이빙 교육의 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관은 원래 테크니컬 다이버 교육 프로그램에서 출발했는데요. 이후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를 위한 교육까지 확장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28개국 이상의 지역 본부와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스튜어트에 있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SDI는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기존의 TDI가 커버하지 못했던 스포츠 다이빙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SDI는 업계 최초로 입문 과정에서 다이브 컴퓨터 사용을 필수화했고 오픈워터 교육에 이러닝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페셜티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트 다이빙, 나이트 다이빙, 수색과 인양, 딥 다이빙, 솔로 다이빙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SDI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교육기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TDI는 1994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감압 다이빙, 제호흡기 다이빙, 난파선이나 동굴 다이빙 등을 배우고 싶다면 TDI 과정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TDI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압이 필요한 다이빙, 추가 실린더나 기체가 필요한 다이빙, 공기 외에 대체 호흡 기체를 사용하는 다이빙, 제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이빙, 천장이 막힌 환경에서의 다이빙. 현재 TDI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기관입니다. ERDI는 2000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여기는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버가 아닌 경찰, 소방구조대,
공공안전요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ERDI는 수색, 구조, 증거물 회수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칩니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인 OSHA와 전미소방협회 NFPA의 기준을 따르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공공안전 다이빙 교육기관입니다. PFI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SDI 패밀리에 합류한 프리다이빙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레크리에이션 프리다이빙부터 기록갱신을 목표로 하는 전문가 과정까지 다양한 등급의 코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PFI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세계 기록 보유 프리다이버를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고도로 훈련된 강사들이 정기적인 점검과 활동 참여를 통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irst Response Training International은 2018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비전문 구조자, 즉 일반인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구조대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응급처치 기술을 교육합니다. 주요 교육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성인, 아동,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직장 내 CPR과 AED 사용법 교육, 산소 처치. 이러한 교육은 다이브 마스터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구조 대응 능력을 갖춘 안전한 리더로 거듭나게 됩니다. SDI에서는 리더십 등급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다이브 마스터는 SDI 리더십 등급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보조 강사, 강사, 코스 디렉터, 강사 트레이너 등이 있습니다. 각 등급은 교육 경험과 기술, 책임의 범위에 따라 점차 확장됩니다. 다이브 마스터는 프로페셔널 다이버로서의 출발점이며 이후 단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SDI는 RSTC와 WRSTC의 회원입니다. 이 두 협의회는 전 세계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통의 최소 교육 기준을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RSTC는 오픈워터 다이버, 구조 다이버, 나이트록스 다이버, 다이브 마스터, 보조 강사, 강사 및 코스 디렉터 등의 교육 기준을 포함합니다. SDI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과정은 RSTC가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며 국제적인 교육 품질과 안전 기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SDI 리더로서 활동할 때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따라야 할 SDI의 교육 규정과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정에서는 다이빙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절차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이 규정과 절차는 SDI 교육이 일관되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역할을 합니다. 왜 이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이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업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SDI 다이브 리더가 되신 후에는 이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는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SDI 공식 웹사이트. 둘째, SDI 대시보드. 이 대시보드는 과정 수료 후 이용 가능하며 로그인을 통해 각종 리더십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빙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각 과정마다 전용 규정 페이지가 따로 제공됩니다. 규정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리더로서 책임 있는 교육을 수행하고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SDI 규정과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서론에서는 각 과정의 개요와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될지 소개합니다.
수료생의 자격은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브 마스터는 수중 활동을 인솔하거나 강사를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 사전 자격은 학생이 해당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격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First Response의 과정이 사전 요건일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병행도 가능합니다. 과정 구조 및 기간은 과정 수료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조건과 진행 기간을 안내합니다. 이 부분은 강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필수 주제 영역은 학과 강의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나타냅니다. 강사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술 수행은 제한 수역과 개방 수역에서 반드시 시연해야 할 기술들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수료 조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이빙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다이브샵은 수익을 창출해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이브 마스터는 교육, 다이빙 기회 제공, 장비 판매 등 여러 방면에서 비즈니스에 기여하게 됩니다. 신규 다이버에게는 안전, 해양 보존, 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이브 마스터가 된다면 교육적 역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감각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다이브샵이 바라는 이상적인 고객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객입니다. 장기 고객은 장비를 반복 구매하고 다양한 교육 과정에 등록하며 다이빙 여행에도 꾸준히 참여합니다. 여러분이 인솔하는 멋진 다이빙 경험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이브 마스터는 고객이 다이빙을 지속하고 싶어지도록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교육과 실제 다이빙 기회는 장기 고객 유치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브샵은 신규 다이버 인증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실제 다이빙은 고객의 참여도를 높이며 다이브 마스터는 이를 리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이브 마스터가 되면 어떤 스타일의 다이빙 여행이나 교육을 리딩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비 판매는 다이브샵 수익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이브 마스터는 장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손님은 전문가가 사용하는 장비를 보고 신뢰를 느낍니다. 내가 쓰는 장비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는 약속을 잘 지키고 준비를 철저히 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다이버를 존중하고 열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다이빙 전문가로서 여러분은 단순히 다이빙 기술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다이빙에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만 있는 게 아니죠. 테크니컬 다이빙, 프리다이빙, 상업 다이빙 등등 이들 각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가 속해 있는 SDI, TDI, ERDI, PFI의 역사와 철학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과 철학을 바탕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해야 하죠. 셋째, 강사나 다이브 마스터는 단지 경험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SDI가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해요. 이건 여러분이 교육 중에도 반복해서 보게 될 내용입니다. 넷째,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수강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다이빙 산업 내에서 나의 역할과 내가 어떤 다이빙 전문가가 될 것인가 늘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해요. 이번 장에서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계열, SDI 다이브 교육기관의 계열, SDI 및 TDI의 리더십 단계, RSTC 및 WRSTC 소개, SDI 규정과 절차란 무엇인가, 다이브 마스터의 규정과 절차, 다이빙 산업의 비즈니스 측면, 전문가로서의 자세와 역할 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다이빙은 4가지 뚜렷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레크리에이션, 상업, 군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 A. 테크니컬,
B. 과학, C. 심해, D. 난파선. 정답은 B. 과학입니다. 다이빙 업계 안팎의 대부분의 권위 있는 기관들에 따르면 다이빙은 4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레크리에이션, 상업, 과학, 군사 다이빙입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은 순수한 즐거움과 개인적 만족을 위한 활동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상업 및 과학 다이빙은 직업적 목적을 위한 활동입니다. 각 유형은 각각의 고유한 절차와 참가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 SDI의 설립 연도는 A. 2000년, B. 1994년, C. 1998년, D. 1997년. 정답 C. 1998년입니다. SDI는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SDI는 TDI의 자매단체로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SDI는 세계 최초로 다이빙 컴퓨터 사용을 표준으로 채택하였으며 현대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다이버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강사는 수영장 조건에서 다이브 마스터 후보생을 몇 명까지 지도할 수 있나요? A. 8명, B. 5명, C. 7명, D. 6명. 정답은 A. 8명입니다. SDI 기준에 따르면 강사는 최대 8명의 다이브 마스터 후보생을 동시에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감독의 효율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각 후보생이 충분한 주의를 받고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제한입니다. 4. 긍정적인 판매의 의미는 무엇인가? A. 고객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장비를 사도록 유도하는 것. B. 고객에게 다이빙의 장점을 알리는 것. C. 다이빙 코스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D. 고객이 자격증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설득하는 것. 정답은 B번. 고객에게 다이빙의 장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판매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장비를 권유하거나 강압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빙의 가치와 장점을 알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고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빙은 건강에 좋고 전 세계의 아름다운 수중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고객이 스스로 장비 구매나 교육 과정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긍정적인 판매입니다. 다이브 마스터와 강사에게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SDI 다이브 마스터 과정의 첫 번째 파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